대치야, 정동팔이 4885를 알고 있어. 권식의 한마디에 고대치의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권식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말합니다. 25년 전 감옥에서 같이 지냈던 정동팔이 나타났어. 그놈이 4885를 들먹이며 날 협박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 이러다 그날 일이 다 터지게 생겼어. 그 순간 고대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권씨가 일단 진정해. 정동팔이 또 언제 만나자고 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팔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날의 진실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놈은 한번 물러서면 더 날뛰어? 싹을 잘라야 해. 권식은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멈칫합니다. 대치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동팔이 꺼낸 숫자 4885. 권식이 숨겨온 25년 전 감옥 생활. 그리고 고결의 아버지 한수철에게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의 죽음은 그날 밤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고광수 회장. 전화를 받은 사람은 결의의 생일을 챙기던 아버지 한수철. 그리고 그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고대치의 질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25년 전 그날 한수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수철의 사고는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석권식과 고대치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끔찍한 진실이 따로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동팔, 이 자식은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고대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5년 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권식은 입을 다물었고 그날의 진실은 땅속 깊이 묻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이었습니다. 고광수 회장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고결은 이번 조의 경합만 끝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자신이 강수토권의 후계자로 확실해지려는 그때 정동팔이 나타난 겁니다. 고대치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뭐 하는 놈이지? 누가 뒤에서 시킨 건가? 그냥 돈이 필요한 전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치는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정동팔이 정말 4885를 알고 있다면, 권식이 감옥에서 무심코 흘린 말을 들은 거라면, 아니 그 이상을 알고 있다면, 고대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권식만이 아니게 됩니다. 고대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이 터지면 안 돼. 25년 전 그날, 한수철과 자신이 함께 있었던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 그날, 그리고 권식이 자신 대신 감옥에 들어갔던 그날, 고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권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권식을 지키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권식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집니다. 권식의 입이 열리면 25년 전 그날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고대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고대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가 받자 고대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출소한 정동팔이라는 남자 조사해. 상대가 뭐라고 묻자 고대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돈줄은 어디인지, 감옥에서 누구랑 엮였는지 전부 다. 고대치가 다시 말했습니다. 털끝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캐. 뭔지 하나라도 나와야 돼.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이 어디 있어? 고대치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정동팔이 돈 때문에 움직인 거라면 돈으로 묶으면 됩니다. 겁이 없는 놈이라면 겁을 주면 됩니다. 약점이 있는 놈이라면 그 약점을 찢어발기면 됩니다. 고대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은 더 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일은 더 독한 사람을 붙였습니다. 입을 열려는 자가 있으면 먼저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정동팔이 그 시간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25년 전 그날을 건드려?
고대치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 자식아. 고대치는 늘 자신이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그날만 떠올리면 달랐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귀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던 한수철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대치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지금 무너지면 안 돼. 고대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동팔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잊고 살았다고 믿었던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2001년 5월 16일 그날은 고대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고대치는 아버지 고광수 회장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수토권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니까, 고광수의 핏줄이니까, 당연히 다음 자리는 자신의 몫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광수 회장의 눈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강수토권의 한수철 과장이었습니다. 한수철은 조용했지만 실력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았지만 일은 확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했고 누가 봐도 믿음직했습니다. 고광수 회장은 그런 한수철을 아꼈습니다. 친아들인 고대치보다 더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맡겼고 더 자주 불렀습니다. 고대치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강수토권은 결국 내 건데,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보다 저자를 더 믿는 거야? 고대치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질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씨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결국 살기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수철은 강수토권의 큰 계약건을 깔끔하게 해결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회사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역시 한수철 과장이야. 이번 계약은 어렵다더니 결국 따냈네. 회장님이 괜히 믿는 게 아니지. 그런 말들이 고대치의 귀에 꽂혔습니다. 칭찬이면 칭찬일수록 고대치에겐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한수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고대치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수철은 담담했습니다. 큰 계약을 성공시킨 사람답지 않게 들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서류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마저 고대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고대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한 과장이 왜 회장실에서 나와? 한수철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일이 있으셔서 잠깐 들렀습니다. 지시? 고대치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한수철은 그걸 느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수철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고대치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저 자식은 도대체 뭘 믿고 늘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고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실 한수철은 자신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한수철의 침착함도, 직원들의 신뢰도, 고광수 회장의 믿음도, 모든 것이 자신을 밀어내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꼴 보기 싫어. 고대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안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고대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회장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고광수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철 과장, 이번 큰 건도 잘 해결했어.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고대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어 다른 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믿으시니 한 과장도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고광수 회장이 낮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오른팔로 두기의 적임자야. 차차 승진 절차를 밟아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대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른팔. 승진 절차.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고강수 회장이 한수철을 회사의 핵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대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쪽에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족분들이 알면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고강수 회장의 대답은 더 차가웠습니다. 강수토권은 대물림되는 집안 장사가 아니야.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고강수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내 핏줄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물려줄 생각은 없네. 고대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수철을 앉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승진 절차는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확정될 때까지는 모르는 척하게. 고대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한수철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이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세 가지가 뒤섞여 고대치의 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고대치는 복도 한쪽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아버지가 나를 제치고 한수철을. 한수철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의 핏줄도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수토권의 중심으로 들어온다니. 고대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수철, 내가 뭔데 내 자리를 넘봐. 그 이름을 부르는 고대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수철은 퇴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마지막까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아들 한결의 생일이었습니다. 한수철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늦으면 안 되지. 늘 회사 일에 치이고 현장 문제에 끌려다니느라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촛불을 끄는 순간, 아들이 아빠를 보며 웃는 순간, 그 작은 행복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수철은 서류 가방을 챙겨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작은 식당 안, 한결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생일상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 한쪽 자리, 작은 케이크 하나, 촛불 몇 개. 하지만 한결에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나 불어도 돼? 한수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원부터 빌어야지. 한결은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한수철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결이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어야지. 한결은 활짝 웃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안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한수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한결아.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회사도, 계약도, 고대치의 시기 어린 눈빛도, 고강수 회장의 기대도, 그 모든 것을 잠시 잊고 한수철은 그저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수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한 한수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강수 회장이었습니다. 한수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생일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고강수 회장이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건 분명 급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수철은 한결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아, 아빠가 전화만 잠깐 받을게. 한결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철은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한수철입니다. 수화기 넘어 고강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하네.
오늘 업체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어. 자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기엔 상황이 좀 급해. 한수철은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고광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자네 아들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한수철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만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광수는 미안한 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주겠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상황만 잘 확인해 주게. 내가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네. 그 말에 한수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고광수 회장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수철을 찾았습니다. 그건 한수철을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수철은 현장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알았습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 늘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광수에게 한수철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강수토권의 미래를 맡겨도 될 사람. 어떤 문제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진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광수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가 한수철에게 거는 마지막 전화가 될 줄은, 그 업무 지시 하나가 한수철을 죽음의 길로 밀어넣게 될 줄은. 그래서 고광수는 훗날까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날 전화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한수철을 현장으로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한수철이 급히 차를 몰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광수는 평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 때문에 한수철의 아들 한결을 자신의 품으로 들였습니다. 한수철에게 빚진 마음, 한수철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한수철을 다시 만난다면 적어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네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결이만큼은 잘 품어 키우려고 했네. 그 마음으로 고광수는 한결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한결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강수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버지 한수철의 죽음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날 밤 한수철은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한결은 케이크를 포크로 콕콕 찌르고 있다가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회사 가야 돼? 한수철은 미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결아, 아빠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한결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그 말에 한수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혼자 있기 싫어. 아빠랑 같이 갈래. 한수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아이가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의 눈빛을 보고 차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한수철은 결국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차에서 기다리는 거야. 현장에는 위험하니까 절대 내리면 안 된다. 알았지? 한결은 금세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응. 아빠 차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한결은 생일 선물 상자를 품에 안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한수철은 안전벨트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이 오늘 생일인데 아빠 때문에 미안하다.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 말을 들은 한수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한수철이 아들에게 들은 마지막 생일 대화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고대치에게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강수토권 안에 고대치가 심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방금 회장님께서 한수철 과장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고대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번 업체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재 확인 때문에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고대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한수철 과장님이 직접 해결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고대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고대치는 책상 위에 있던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자식이야?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자식을 불러? 내가 회장 아들인데? 내가 강수토권 사람인데? 그런 문제 하나도 내가 해결 못할 것 같아?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고대치에게 중요한 건 자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고강수 회장이 자신이 아니라 한수철을 찾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고대치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상대가 위치를 알려주자 고대치는 곧장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간다? 사장님, 지금 직접 가시려고요. 고대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해결한다. 누가 진짜 강수토권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전화를 끄는 고대치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한수철. 그 이름 하나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저 자식만 없으면. 고대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거칠게 도로로 나섰습니다. 늦은 밤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대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질투가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처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인 차 한 대가 고대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대치는 무심코 그 차를 바라보다가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차. 익숙한 차였습니다. 한수철의 차였습니다. 고대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유리 너머 운전석에 앉은 한수철의 옆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고대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한수철. 고대치의 손이 운전대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빨간 신호. 멈춰있는 한수철의 차. 텅 빈 사거리. 모든 것이 고대치에게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순간 고대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한순간에 선을 넘었습니다. 고대치의 발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어둠을 찢는 굉음이 사거리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수철의 차가 충격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비틀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어린 한결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몸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흔들렸고 눈앞에 세상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깨지는 유리 소리, 아버지의 몸이 핸들 위로 쓰러지는 모습. 그날 이후 한결은 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차 안에서 불안해하며 사고의 기억이 몸에 남아버린 이유. 그 시작이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고대치도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한수철. 고대치는 비틀거리며 한수철의 차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한수철은 피를 흘린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그걸 확인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대치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됐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면 됐습니다. 한수철을 병원으로 보내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치는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수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너만 사라지면 돼. 한수철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고광수 회장이 더 이상 한수철을 찾을 일도 없습니다. 한수철이 승진할 일도 없습니다. 강수토권의 자리를 위협할 사람도 없습니다. 고대치는 뒤늦게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권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서권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고대치는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권씨가 서권식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고대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한결은 충격 속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라.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석권식은 그날 밤 고대치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고대치였지만 죗값을 치른 사람은 석원식이었습니다. 한수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은 고대치였지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석원식이었습니다. 석원식은 고대치 대신 죄를 뒤집었었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석원식이 사고를 낸 줄 알았습니다. 고대치는 뒤로 숨었습니다. 고광수 회장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한수철을 잃었다는 죄책감만 품었습니다. 어린 한결은 아버지를 잃고 사고의 트라우마를 아는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은 25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동팔이 나타났습니다. 4885라는 숫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석원식이 감옥에서 보낸 5년. 고대치가 숨긴 25년 전 그날. 한수철이 죽어가던 그 사거리. 그리고 어린 한결이 차 안에서 보았던 진짜 범인. 그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동팔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석권식은 끝까지 고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결은 자신의 아버지 한수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될까요? 25년 전 그날의 진실.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